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제네시스 해피니스 코너이고요. 우리는 원래 행복하게 창조되었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52번째 한계 인정의 행복 6번째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세 가지 시험을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험이 먹으라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 먹으라 시험의 첫 번째 해결 방안은 감사하기였다는 내용을 앞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솔루션, 먹으라 시험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욕심 버리기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일까요? 글쎄 저는요, 이 행복의 반대말을 불행이라기보다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과 욕심의 상관관계는 시서관계라서 탐욕, 욕심이 커지면 행복은 줄어들고 탐욕을 줄이면 행복은 자동으로 커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의 세 가지 시험은 그 핵심의 뿌리, 가장 큰 것은 바로 탐욕, 즉 욕심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겠다는 그 탐욕 때문에 결국 시험에 빠졌던 것인데, 탐욕을 버리면 시험에 들 일도 없다는 뜻이 됩니다. 욕심은 인간의 가장 본성이고 가장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모든 고등 종교에서는 욕심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때 무소유라는 이름으로 유명했던 법정 스님의 그 개념이 있었죠. 무소유. 말 그대로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때 무소유의 개념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는다. 꼭 필요한 것만 소유하되 필요하지 않은 것들, 욕심에 의한 것들은 갖지 않으려는 태도를 무소유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꼭 가져야 될 것만 가지고 필요 없는 것을 가지지 않은, 그래서 욕심을 전제로 하지 않을 때 거기서 만족과 감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정글의 법칙이라는 TV를 들어보십니까? 한때는 외국의 어떤 무인도라든지 그런 곳에서 촬영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외국에서 촬영을 못하고 국내의 무인도라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 거기에 가서 생존하라고 미션을 줍니다. 그 열악한 장소에서 어떻게든 생존을 하게 하는데요. 참 대단한 것은 그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내는 그런 모습에 놀라기도 하고 박수를 보낼만 하기도 하지요. 정작 그렇게 살아보면 필요한 것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거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던가를 새삼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는 지켜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우리 개인의 수준보다, 지금의 환경보다 5분의 1, 10분의 1 수준으로 살아야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 내몰려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될 입장에 처해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그런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어떻게든 살아낼 수 있다는 건데요.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강연과 여러 가지 일들이 올스톱되는 바람에 경제적인 수입을 비롯해서 하는 일에 대한 어떤 막연함까지, 무능감까지 밀려와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자, 줄어든 수입만큼 또 지출을 줄여나가고 살 것 안 사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을 하고, 그렇게 맞추어 가니까 또 그럭저럭 지내올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최근에 와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최소화해서 너무 많게 만들지 말고 너무 적은 것을 소유하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으면서 살자. 그래서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그런 풍조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 미니멀 라이프는 불편을 선택함으로써
행복을 느끼자는 그런 취지하고 같습니다. 아까 행복의 시소 원리를 말씀드릴 때 탐욕을 줄이면 행복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건데 내 삶의 크기를 미니멀로 최소한으로 낮추면 자동으로 행복은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죠. 탐욕 또는 욕심이라고 말을 하면 대체적인 느낌은 이 단어의 뉘앙스는 물질적인 요소에 집중되지만 사실 이 탐욕은 물질에만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사람에 대한 탐욕도 적지 않습니다. 되게 관계에서 불편을 가지고 오고 관계를 깨트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탐욕, 즉 욕심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부부끼리도 배우자에 대해서 탐욕을 가지면 그만큼 불편해지고 부모 자식 사이에도 탐욕을 가지면 그만큼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담을 오는 부부들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시나리오 작가 역할을 하지 말라. 내가 배우자가 해야 될 일을 자식이 해야 될 것을 어떤 행위에 대한 것을 내가 스스로가 먼저 시나리오 작가처럼 미리 설정을 하고 나면 이미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 되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역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 선비들은 역자의 교지라는 말을 썼었죠. 즉 자식을 바꾸어서 교육하자. 내 자식은 자네가 맡아주시고 자네 자식은 나한테 보내시게. 그러면 내가 교육을 시키겠네 라고 했던, 즉 자식을 바꾸어서 교육을 했다는 건데요. 자, 왜 그랬을까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쓸 수 있는 시나리오 작가의 기질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일단 자기 자식을 가르치게 되면 객관성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욕심이 작용되기 때문에 자녀가 잘하는 것도 눈에 안 차고 계속해서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녀는 과부담을 안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혼을 내더라도 과도하게 혼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잃을 위험이 다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바꾸어서 남의 자식을 교육할 때는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감정의 통제를 할 수도 있고 욕심을 버린 상태에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교육하는, 자식을 다루는 부모들은 도를 닦아야 되는데 이 도의 이름이 냅도라고 합니다. 좀 냅두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영성 수련을 하거나 또는 또 심리학자들이 집단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 구호처럼 외치게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당신일 수 있도록 내버려 두겠습니다. 이것을 반복하게 하지요. 마치면서 질문 2가지 드립니다. 행복을 위한 질문 2가지. 첫째, 왜 행복의 반대말이 욕심일까? 2번째, 왜 옛날의 선비들은 역자의 교지를 실행했을까?